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오늘 아침 해제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건경계태세가 3년 4개월 만에 해제가 된 것인데요. 이것은 세계사적 보건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지난해 코로나19는 여전히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고, LA에서는 또 코로나19 어린이 사망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발표가 있었죠? 네, 테워드로스 아다논 거브리어수스 WHO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 비롯해서 미국은 이미 지난달 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된 상태이긴 하죠. 네. 그렇지만 그동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 컸기에 많은 언론들에서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요. 코로나19에 대해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경계태세, 국제보건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자는 국제긴급보건규약위원회 의견에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WHO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지난 2020년 1월에 내려졌었죠. 그러니까 그 후 3년 4개월여 만에 해제가 이뤄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위험도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WHO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소집한 전문가들은요,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워드로스 총장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 또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면역력 가진 인구가 아무래도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그 위원회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지난해 말부터 살펴보면요, 이게 4주 단위로 이제 묶어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데요. 작년 말엔 10,0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1월 말 11만 4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말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2월 말에 3만 9천 명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3월 말 기준으로는 2만 4천 명. 그리고 지난달이란 건 이제 3월 27일부터 4월 23일까지인데 이때는 다시 16,00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도 코로나19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느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테워드로스 총장은 물론 코로나19가 변이 일으키면서 또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그렇게 위원회가 조언을 했고 자신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지속적인 보건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WHO는 특히 세계 각국의 의료 대응 역량이 많이 개선된 점을 짚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국가에선 의료 인력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아주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WHO의 오늘 이 비상사태 해체 결정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이제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다, 이제 이런 선언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한마디로 이제는 계절성 독감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관리할 유행병 수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에도 적지 않은 변화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WHO는 해외여행의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 짚었고요. 그때그때 위험 평가에 따라서 해외여행 관련 보건 조치를 지속해서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접종 증명서는 이제 버려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도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십시오. 기념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자, 그러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아예 관심을 안 갖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죠? 네, 물론 아닙니다. 네. 몇 가지 제안을 했고 또 몇 가지 권고를 내놨는데요. 예. 우선 코로나19의 장기적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위원회 소집,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발 당시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전 세계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 그랬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진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한 안정적인 대응 체제 수립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생애 과정 백신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고령층 비롯한 고위험 그룹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을 이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망자 또 감염자 정보, 바이러스 검사 내용 같은 그런 각종 보건 데이터를 세계 각국이 WHO 측에 제공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 계속 지원하고요. 뭐 코로나19를 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 개발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금 말한 제안과 권고가 꼭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말이죠.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줄고는 있지만은 작년에도 여전히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높은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 인용해서 이 점을 짚었는데요. 미국에서 지난해 기록된 사망 원인 중 코로나19가 4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코로나19는 주요 사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았던 사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사망은 심장병이었습니다. 심장병. 네, 심장병 사망자 69만 9,6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가 암 사망자인데요. 네. 전체 60만 7,800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약물 과다 복용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전체 21만 8천 명 조금 넘었고요. 이어서가 이제 바로 코로나19 사망자였는데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모두 18만 6,7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1년 전 2021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건데 47%가 급감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500명 이상이요? 네, 적지 않은 숫자죠. 네네. 네. 이런 가운데 LA에서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나왔네. 네, 이번이 벌써 25번째 어린이 사망자입니다. 아이고, 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한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로 숨진 51명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령층이 주로 이제 코로나19에 많이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어린이 사망자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벤더빌트 의과대학의 한 이 감염병 전문 의사는요, 코로나19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나이 들고 느린 영양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코로나19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 커뮤니티에 파고들어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비상사태 해제시켰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이제 이 맞는 그 새로 개발된 백신을 이미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는데 혹시 6개월이 지나셨으면은 이제 한 번 더 맞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CDC도 그렇고 또 LA 카운티 보건국에서도 그렇고 그걸 권장하고 있으니까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지금 한번 다시 맞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